안녕하세요. 압구정 부동산 리포터입니다.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주택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부동산 거래 유형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세무법인 아성의 최신열 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열 세무사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1978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인데, 사실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그린벨트 같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시행이 됐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주택 투기 억제용으로 정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3자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은 물론이고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유상거래에 해당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전 시 대가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의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민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은 부동산 보유자이고 을은 부동산을 이전받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의 경우에는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의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의 경우에는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갑과 을이 보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갑과 을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차익만큼 대금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보유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증여자가 보유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 증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 증여의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보다는 증여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민법상의 계약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전 방식에 따라 증여를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증자에게 보유재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세법에서는 단순 증여라고 칭하고요. 그런데 증여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출이 있거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부채도 같이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법에서는 이 경우에는 해당 부채, 즉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이전은 증여거래가 아니라 매매거래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관련 부채를 부동산과 함께 이전받았고 그로 인해 승계받은 부채를 대신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넘어가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전받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처분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조금 더 내용 심화해서 살펴보면 왼쪽의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이전할 부동산에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부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만 적절하게 평가하면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전할 부동산에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과 함께 증여자는 부채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부채만큼 증여 거래가 아닌 매매 거래에 해당이 되어서 세금 계산 등을 계산할 때 조금 더 검토사항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해서 결합해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내용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가 없는 상속 증여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름만 증여이지 유상 거래가 함께 수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부동산 유상 거래 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중요한 사항은 내가 실거주를 한다 라는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자산가들이 보유주택을 자녀한테 이전할 경우에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금을 조금 더 줄이려는 목적이 클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것이고요.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는 유상거래일지라도 실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계약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는 이전하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가 관련 이용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가청에서 봤을 때는 거주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허가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고 물건을 이전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한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전할 때 유의사항이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세금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부분이라든지 양도세 부분,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 각 케이스별로 대상자별로 세금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나에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또한 수증자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어떻게 납부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관련해서 거래 전에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거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최근에 거래되는 주택은 대부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증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순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세무사님 연락처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거기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세무 관련해서 이 영상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한번 상담하실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